아들을 성인 될 때까지 키우기만 하면 임무가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으려니 떨리네요. 저는 현재 엄마로서 할머니로서의 역할을 전부 파업하고 혼자 인생을 즐기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된 가정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일찌감치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둘째를 가지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되었네요. 지금이야 결혼하고 한 명 정도만 낳지 저희 때만 해도 줄줄이 애 낳는 집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그 당시 외동아들이었으니 얼마나 귀했겠어요. 게다가 시댁 친정 모두 손이 귀한 편이라 모두 제 아들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렸을 때는 주말마다 한 번은 시댁 또 한 번은 친정에 왔다 갔다 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양쪽 집안에서 육아에 도움을 많이 주셔서 덕분에 크게 고생하지 않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외가와 친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바람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부서질까 조심조심 키운 자식이 바로 제 아들이에요.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올해도 잘한다 칭찬만 받다 보니 아들이 제멋대로 커가는 건 당연한 결과였죠. 훈육을 해보려고 해도 시댁에서 우리 귀한 손주 혼내지 말라고 막으시다 보니 제대로 가정교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런 건 아빠인 남편이 해야 되는데 남편은 그 당시 한창 일하느라 애한테 관심 쏟을 시간이 없었죠. 그저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니 아들 자는 모습만 겨우 볼 수 있었고 그러니 물고 빨고 예뻐하기만 바빴지 잘못을 혼내거나 야단칠 시간은 없었죠. 그러다가 아들이 중학생 때 남편이 공장에서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저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을 땐 어느 정도 엄격한 엄마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빠 역할을 함께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으니 버겁더라고요. 게다가 한창 사춘기 중학생이다 보니 아들이랑 기싸움 하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제멋대로 예의 없게 굴어서 혼을 내거나 용돈을 주지 않으면 시댁으로 달려가 시어머니한테 다 꼰지르고 저를 오히려 옥죄어왔죠. 그래도 제 아들은 아들인지 제가 시어머니에게 크게 혼이 나면 중간에서 그걸 막아주고 저를 보호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사이가 좋을 땐 세상 좋다가도 나쁠 땐 원수지간처럼 안 좋았죠. 그러니 그제서야 아예 처음부터 힘들더라도 시댁이나 친정에 안 맡기고 제 손으로 아들을 키울걸 이라는 후회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버릇을 잘못 들어서 그런지 나중에는 반항하는 성격을 고치기가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그때 소원이 아들을 얼른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다 키우나 했는데 눈 감았다 뜨니까 아들이 벌써 군대에 간다고 머리를 빡빡 밀었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군대를 다녀와서 취업 후 바로 여자친구를 사귀었고 정해진 수순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지만 요즘에는 아기가 혼수잖아요. 정말 기뻤어요. 예전엔 엄마로서의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겠다 싶었던 찰나 아들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 바빠? 바쁜 건 아니고 이따 친구들 만나러 가려고 해. 왜? 아니 우리 시우 좀 돌봐주면 안 되나 해서. 그래 데려와. 나야 손주 보고 좋지. 처음에는 흔쾌히 손주를 봐줬습니다. 며느리가 맞벌이를 하는 중이었거든요. 며느리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굉장히 보수적인지 쉬는데 자꾸 눈치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주를 자주 돌봐주며 도와주었습니다. 육아휴직만 딱 쉬고 다시 회사 돌아간 며느리는 평소에 아이를 봐주시는 시타 아주머니를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나봐요. 회사를 복직한 이후로 자주 저한테 손주를 맡기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번번이 부탁을 드리네요. 괜찮아. 근데 회사가 많이 바쁜가 보지? 아, 네, 그러네요. 관두는 건 좀 그렇겠지. 경력 단절이 무서워서요. 관두는 건 괜찮은데 다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아직 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렇긴 하지. 고생이 많네. 아들네에는 거의 매주 손주를 저에게 맡긴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갑자기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엄마, 오늘만 좀 봐줘. 부부동반 모임이 있어서. 그래, 오랜만에 며느리랑 바깥바람 좀 쐬러 갔다 와. 술 마실 건데 오늘 데리러 못 올지도 몰라. 그래, 걱정 마라. 잘 돌보고 있을 테니. 이상하게 시우가 엄마랑 같이 있으면 잘 안 온단 말이지. 할머니가 좋은가? 우리가 안으면 매일 울거든. 그래? 손주가 벌써부터 나를 알아보나 보네? 제 손주는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러웠어요. 보고 있으면 흐뭇하고 떨어져 있으면 아른거리고 모든 할머니 마음이 같은 마음이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가끔 손주를 보는 거였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주를 더 많이 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저희 집에 손주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말도 없이 무슨 일이니?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 혼자 살기 적적하지 않으세요? 난 괜찮은데 왜? 어머님께 시우 맡기며 왔다 갔다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합가하시는 거 어떠세요? 저희 집에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사시면서요. 합가를 하자고? 애를 봐달라고? 제가 이번에 부서를 옮기면서 출장도 많아지고 야근도 많아졌거든요. 도저히 시우를 돌볼 자신이 없어서요. 제가 시터비를 어머님께 드리는 건 어떠세요? 잠시만 봐주시면 저희가 정말 수월하게 일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시터가 안 구해준다는 걸 어떡해요? 손주를 며느리 식장에 같이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고민 끝에 저는 결국 아들 내외와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본격적인 육아와 살림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가끔씩 잔소리를 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며느리가 먹고 난 음식을 치우지도 않고 덜렁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치우는데 손주는 울면서 안아달라고 하지.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지. 아주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머님, 저 회사 다녀올게요. 너희 먹고 남은 그릇은 좀 치우고 가지 않을래? 아, 맞다, 죄송해요. 내일부터 치우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지각이라.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먹은 그릇은 스스로 치워야지. 네, 알겠어요. 이 나이에 다시 육아와 살림이라니 정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밤에 아기가 울 때 저는 아들과 며느리 깨지 말라고 아기를 안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달래며 신경 쓰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뼈 빠지게 일하며 대출을 갚는 아들 내외에게 많은 돈을 뜯고 싶진 않아서 그냥 생활비만 받았습니다. 100번 말하고 싶은 걸 겨우 참았다가 한 번 정도만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순화해서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지영아, 집에 오자마자 양말을 그렇게 벗어놓으면 시우가 그걸 줍고 놀아. 아, 네, 죄송해요. 죄송할 건 없고 나는 시우가 걱정돼서. 네, 조심할게요. 밥은 먹었니? 네,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그리고 어머님, 시우한테 다른 거 먹였어요? 아, 그냥 애들 먹는 거 먹였어. 다른 거 주지 마시고 늘 먹던 거 주세요. 그리고 시우한테 부정적인 말 해주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가끔 쓰시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안 돼, 못해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요즘 쓰면 안 된다니? 네, 아이한테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려면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대요. 그래, 알았다.
속으로 그럴 거면 네가 키우지 그러니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묘하게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는 그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식모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느낌이랄까요. 합가를 하면서 많이 부딪힐 거라 생각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며느리에게 실망할 줄은 몰랐어요. 분명 처음에는 시우 돌봐주는 목적으로 이 집에 들어온 건데 언젠가부터 온갖 살림과 집안일까지 제 몫이 되어버렸죠. 만약 처음부터 살림과 육아 모두 할 거였으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저를 당연하게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으로 취급하더라고요. 참다 못한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가사는 분담해야지. 안 그래?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다고 해서 시간이 남아도는 건 아니잖아. 너희 주말마다 영화 보고 산책 갈 시간에 청소를 좀 해. 내가 여기 적어놨으니까 알아서 분담하고. 하루 종일 애업고 있으려면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아니? 빨래까지 널려면 내가 허리가 끊어져. 얼마 전에 내가 무릎 수술한 건 알고 있지? 내가 몸이 성치 않아. 예전만 못하니까 너희도 좀 도와줘. 어머님이 항상 고생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잘 지내보자고 하는 거야. 나도 여기 큰맘 먹고 온 거 너희도 알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낼 거면 나 시우 못 돌봐준다. 내가 여기 하루 종일 일하러 온 거 아니잖니? 앞으로 조심 좀 해라. 알죠. 당연히 잘 알죠.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친구분들 만나고 오세요. 오랜만에 즐기다가 오셔도 돼요. 안 그래도 그럴 거야. 처음에는 조율을 하고 협동해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 같이 산다는 게 조금은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며느리도 제가 애를 봐주니까 마지못해 같이 살고 있는 기분이랄까요.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어쩌겠어요. 며느리와 저는 다른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허구한 날 의견 다툼을 하면 아들이 와서 중재했습니다. 아니, 중재가 아니라 아들은 철저히 며느리 편만 들더라고요. 사연 채널에 시어머니 편만 드는 남편 때문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많던데 제 아들은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억지를 부리고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시키는 편도 아니라서 엄마 입장에서 서운할 수밖에 없었죠. 하루는 또 시우 육아 문제로 며느리랑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또 트집 잡아서 제게 명령하고 지적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소리 했죠. 그랬더니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엄마, 그냥 지영이 말 들어줘. 들어보니 지영이 말이 맞구만 뭘. 너는 어떻게 된 게 매번 며느리 편만 들더라? 아기에 대한 권한은 지영이한테 있잖아. 지금 키워주는 게 누군데? 엄마가 좀 이해해줘. 지영이가 고집이 좀 세서 그렇지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어.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러는데 요새는 육아도 따로 공부하고 해야 돼. 아이들 정서가 환경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니네가 키우지 그래? 왜 나한테 부탁하고 잔소리야?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우리는 뭐 시우 안 키우고 싶나? 다 먹고 살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무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엄마가 지영이 말 좀 들어. 이제 남의 식구 다 됐네. 무슨 그런 말을 서운하게 해. 나는 엄마 아들이지. 싸우면서 정이 든다고 하잖아요. 미우나 거우나 학가에서 살다 보니 어느새 며느리가 편해졌고 때로는 딸 같기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어쩔 땐 얄밉기도 했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가족이고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곳에 머물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리고 육아와 살림을 하면서 저는 점점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이 삐걱댈 정도로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봐야지 하는데 시간이 잘 나지 않았네요. 손주가 진짜 활달하거든요.
이곳저곳 다니며 집을 어질러 놓으며 치우느라 볼일을 다 봤습니다. 나이 들어서 손주를 봐주려니 정말 온몸이 나만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요즘 신혼부부들 정말 바쁘잖아요. 동네만 봐도 손주를 봐주는 할머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또 친해진 거예요. 손주 등원시키면 다들 모여서 수다를 떨 때가 많았어요. 하는 얘기는 항상 뻔하긴 하지만 같은 상황에 놓은 사람들끼리 모이니 좋더라고요. 그중 한 분이 한숨을 푹 쉬며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쉬려나? 나는 손주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돌봐줄 것 같네. 그렇게나 오래요? 내가 안 돌봐주면 밤까지 학원을 돌린다고 하니까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나라도 옆에 있어줘야지. 나는 올해까지만 하고 혼자 살고 싶네요. 며느리한테 말했어? 아직요. 아마 더 고생해달라고 조를걸? 거절하기 굉장히 힘들 거야. 그건 그래요. 지들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요즘에는 정말 애 낳기가 힘들어. 집을 사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러면 애 낳을 틈이 없잖아. 예전에는 애 안 낳고 사는 부부들 보면 정신머리가 나갔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 우리 때랑 사는 게 많이 달라졌어. 그런 거 보면 참 요즘에 애 낳는 부부들이 애국자야 애국자. 그치?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며느리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며느리도 그래. 어차피 어머님도 손주 매일 보고 싶지 않냐고, 오히려 잘 됐지 않냐면서 나한테 당연하게 맡기더라고. 손주 초등학교 갈 때까지 잘 부탁한대. 아예 못을 딱 박아버린 거지. 그런데 며느리랑은 잘 안 다투세요? 처음에는 피 터지게 싸웠지.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 먹을 거에 엄청 신경 쓰잖아. 우리 때는 뭐 손에 잡히는 거 줬는데 지금은 다르더라고. 과자를 주더라도 유기농으로 만든 과자만 주래나 뭐래나.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걸로 잔소리하길래 미친 듯이 싸웠는데 결국엔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 요새는 내가 며느리 눈치 보고 살지 뭐. 잔소리 해봐야 미움만 받지. 그냥 그러려니 넘기는 게 좋더라고. 쟤는 그냥 저런 애인가 보다 하면서. 우리 세대는 이제 손주를 돌봐주는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며느리들 중에 일하는 비중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주변을 봐도 엄마가 아이를 하루 종일 돌봐주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손주는 제가 있어서 다행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지워질 수 없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희 손주를 등원시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이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 이리저리 뛰어다녀서 억지로 안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기어코 풀고 탈출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힘이 어찌나 센지. 아무튼 따라가는데 손주가 도로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기겁을 해가지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도로까지 달려가 손주를 안쪽 길로 밀어냈습니다. 그때 사고가 났나 봅니다. 저는 기억을 잃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네요. 눈을 떠보니 제가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특히 다리가 많이 다쳤나 보더라고요. 수술을 했지만 한쪽 다리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쪽이 마비가 되어서 장담할 순 없지만 평생 감각이 없는 채로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치료를 병행해 봅시다. 하지만 확신드릴 순 없어요. 아들은 그런 저를 보고 오열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옆에서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미안해. 내가 시우를 맡기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시우를 구한 게 어디니? 난 그걸로 됐다. 치유 잘못됐어봐. 우리 집 줄초상 났지. 재활 치료를 시작하긴 했지만 걷는 데 지장이 생길 정도로 다리가 안 좋았습니다. 한쪽이 불구가 된 것이죠. 아들 내외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지만
혼자 있을 때 어찌나 울었는지 몰라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손주를 더 꽉 안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고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으로 더 고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다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았죠. 그래서 수술 후에도 퇴원하지 않고 병원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때 저에게 간병인이 필요했습니다. 내심 아들이나 며느리가 저를 돌봐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들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고 사고까지 났는데 이런 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쁜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말이라도 예쁘게 해주면 좀 좋아요. 그런데 제 아들은 간병 얘기가 나오자 한숨부터 푹 쉬었습니다. 회사 다니기도 바쁜데 내가 간병을 어떻게 해. 지금 한창 승진철이라서 여기서 휴직하면